그럼 더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탄핵 그리고 여러 가지 코커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5일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좀 넘어온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집계를 해보면 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뉴스들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현재 코커스 경선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7%라는 압도적인 이 득표율을 얻으면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아이오와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3의 인물이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 인물 부티지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붙을 경우에는 승산이 다소 낮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즈음에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투자본부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상원 탄핵, 이 상원 쪽에서 탄핵 표결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절차에 돌입돼 있는데, 이게 지난 7월 달, 2019년 7월이죠.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하러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상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조 바이든 관련 수사를 요구했던 이 내용 때문에 집권 남용이라는 명분하에 탄핵 절차에 돌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고 지금 상원에서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죠. 역대 미국 대통령들 보시면은 탄핵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 1868년, 리처드 닉슨 1974년, 빌 클린턴 1998년,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총 4명입니다. 스스로 사임을 밝혔던 닉슨 대통령을 제외하면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나 국명예를 안기도 했죠.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탄핵 이슈로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 시나리오 가결과 부결 중에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지 이유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상당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상원과 하원의 숫자가 다르죠. 그리고 또 필요한 찬성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상원은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이고요.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이번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 가결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낮죠. 최근에 공화당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7.1%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이번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쪽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되면은 탄핵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건가요? 그 과정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결될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함께 좀 이후의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네, 당연히 부결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직을 수행하고 또 올해 연말에 경선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시 연임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1차 단계 이루어냈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중국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가결될 때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바로 해임해야 되고요.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뭐 펜스 부통령의 스타일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경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가결될 시에는 큰 폭의 증시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결이 지금 유력시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은 오히려 이 위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는 기회가 돼서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뭔가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네, 이미 입지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미국 위주의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윌버러스 상무부 장관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관련돼서 제조업의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 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을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경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부결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력시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좀 더 점검을 해보면서 투자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트럼프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몇 달이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 단초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된 건데, 이렇게 이제 탄핵권까지 가게 된 거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했다, 이제 이런 건으로 탄핵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조를 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건을 가지고 그걸 카드로 해가지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바이든의 어떤 이제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바이든의 부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라 하면은 우리가 원조를 지속할 거고 하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2016년 초에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해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다 또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번 좀 까발리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총장은 검찰총장을 바이든이 왜 해임하라고 했을까의 그 뒷 배경에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너지 회사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그 검찰총장이 조사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결국 해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건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좋은 건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가의 어떤 원조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사하게 압력을 넣었다 이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이니까 바이든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흠집내기 위해 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벌였다 하면서 탄핵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초반에 정말 시끌시끌했죠. 굉장히 큰 이슈로 시작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은 약간은 좀 시들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볼턴의 뭐 폭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한 바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어가 잘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시점이 이제 작년 7월 달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던 백악관 내의 내부 고발자라고 돼 있고 이 사람의 뭐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죠. 그 내부 고발자가 미국의 정보기관 감찰관실에 통화 내용을 신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통화를 우크라이나에 하면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언론 측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제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9월 20일 날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폭발적으로 9월 20일 날 다 쏟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전부터 이제 단발적인 어떤 뉴스들은 언론사마다 각각 있었고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공격을 좀 했었죠. 그러자 이제 9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바이든과 그 아들에 대해서 언급은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급 자체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제 방어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시인을 했기 때문에 9월 24일 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를 이제 개시를 하게 됐습니다. 탄핵 조사를 개시를 하면서 내세운 이제 명분으로는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배반했고 또 국가 안보에 대해서 배반을 했고 또 선거의 고결성에 대해서 배반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탄핵 조사를 개시를 했고요. 이 탄핵 조사안이 하원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이 많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가결이 됩니다. 탄핵안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상원 쪽으로 송부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미적거렸죠.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상원으로 송부한 게 이제 1월 16일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송부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바로는 그 이유로는 민주당 쪽에서 최대한 좀 이것을 늦게까지 미룸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슈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예정된 연두교서가 이 상원의 이 표결 자체가 연두교서 다음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미뤘다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두교서를 발표할 당시에 트럼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면죄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끌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제 좀 늦췄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쟁점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1월 31일 날 요구 안건이 49대 51로 부결이 됐습니다. 상원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표결은 2월 5일 날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사실상의 이제 탄핵 표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부결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연두교서 발표는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이 만나서 뭐 얼싸안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뭐 국정연설, 연두교서 관련된 내용은 저희도 좀 전달을 드릴 텐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트럼프 탄핵 정부가 관련해서 기대하는 시나리오, 시장이 좀 유리하게 흘러가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예,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은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사실 탄핵이 된다면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면은 탄핵되면은 바로 대통령에서 이제 그 해임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도대체 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앞으로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잘 챙겼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 우려가 있어서 트럼프가 탄핵 당하는 것을 사실 안 바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이번에 그 공화당 코커스에서 트럼프가 너무나 입지가 확고해졌고 반면에 민주당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좀 어지럽고요. 이러면서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또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의 이번 표결 같은 경우에 이제 부결될 걸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지는 더 공고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를 뭐 조금 이제 불확실성을 자아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나쁜 상태가 탄핵이었다. 근데 그거는 더 피했다. 그래서 시장은 더 나쁜 상태는 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아주 긍정적으로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좀 시장에 변수로 작용을 할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련의 또 이벤트들도 있고요, 사건들도 있고, 지금 이런 탄핵 정국이라든지 국정 연설 끝나고 나면 그의 스탠스가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올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기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변수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은 좀 피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1차 협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완료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만한 어떤 행동 또 돌발적인 행동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선거 때까지는 적어도 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트럼프가 집중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격에 정치적인 공격에 더 집중을 할 걸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의 뭐 승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할 겁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싫어할 만한 중국 여행 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해버렸죠. 그런 압박들은 계속 할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쪽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쪽과의 협상도 선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